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소제목으로 오너 리스크 이슈는 이라고 했는데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용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 타면 버스에 천일고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생활에 있어서는 꽤 친숙한 기업인데 이 오너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투자에 이, 이 천일 고속을 대입한다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천일 고속 실적 확인 후에 향후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오늘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일고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혹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전체 매출의 96%, 96.5%니까 거의 97%를 차지하는 게 운송사업, 그 중에서도 여객 운수의 내수. 이 국내에서 이 사람을 태우는 여객 운수로 전체 매출의 97%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볼 건데, 네,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 적자 행진의 천일 고속이 오너 3세 형제는 연봉이 껑충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천일 고속이 적자 행진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너 3세의 형제들의 연봉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실적과 무관한 배당으로 곱지 않던 시선을 받던 천일 고속 오너 일가의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도 이런 배당 문제로 인해서 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뷰가 있었던 종목인데 보면 지금 23년도 사업 보고서 보면 오너 3대 박도현 대표, 박주현 부사장 형제는 각각 보수로 11억 1,600만 원, 11억 4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라고 하고 이 보수는 상여나 퇴직금 없이 순수 급여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사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깔렸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자면 사실 기존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받았고 지금 뭐 얘기한 박도연, 박주연 전부 다 뭐 5억 내외로 받았는데 지금 거의 뭐 두 배 가량, 뭐 두 배 이상 보수가 증가한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뭐 문제는 실적이다. 실적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난해도 51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3세 형제는 북적 증가한 고액 보수를 수령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회사를 이용해서 오너들이 안 좋은 행태를 하고 있는 건데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을 수령을 한다. 뭐 물론 보수를 받아야겠지만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굉장히 이 주주들 혹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안 좋길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실적 보시면 23년 기준에 매출액은 440억, 그런데 영업이익은 51억 적자가 나왔고요. 이거를 전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22년도에 377억 정도의 매출액이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4억 적자가 나 있는 상황인데 사측에서는 지금 뭐 23년도에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21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그 전부터 몇 년째 지금 계속적인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너가의 엄청난 연봉, 엄청난 보수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주가로 보자면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22년부터 뭐 어떻게 보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2년 여기가 23년 구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오너의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실적은 조금 뭐 매출은
뭐 한다고 하지만 이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오너가의 그런 좋지 않은 경영 방침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계속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24년 올 초에 어떻게 보면 상한가 두 번, 그 상한가는 또 하한가로 그날 마무리가 되긴 거의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거의 뭐 4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는 게 이틀 만에 7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이때 뭐 공시 내용으로 나온 거는 뭐 24년도에 이제 뭐 매출이 조금 증가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뭐 지금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주식이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보시면 네, 해당 내용 보시면 유통 주식수 비율로 보자면 전체 유통 주식의 14%만 지금 시장에 풀려 있고 거의 85% 이상을 네, 말씀드린 그 오너가에서 거의 뭐 꽉 쥐고 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버리면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뭐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주포 마음대로 이렇게 주가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요. 뭐 지금 제가 지금 이 가격에서 뭐 주식이 싸다, 뭐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매출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오너 리스크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도 이 주가 레벨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부터 뭐 더 떨어지겠다, 조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품절주의 특징상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이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천일고속을 어떻게 보면 단타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뭐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워낙 뭐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실적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 고속버스 운행이라던가 이런 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거나 뭐 운임이 증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100%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앞으로 뭐 천일고속에 대해서 뭐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추가적인 분석이 있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